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예술병일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취지는 예술병이란 게 뭘까를 정의해보고, 그럼 나는 과연 예술병에 걸린 걸까? 라고 나한테 질문도 해보고, 내가 예술병에 걸린 거라면 예술병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내가 답을 해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찍어봅니다. 자, 먼저 예술병이란, 이 예술병이라고 하면은 예술한다고 깝죽대는 사람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단어는 맞는 것 같은데, 딱히 이거다 싶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본 걸 요약하고 나 나름대로 정의를 해볼게요. 예술병에 대해서 찾아본 결과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본인은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은 했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결과물은 객관적으로 미비한 사람, 그리고 어려운 용어들을 써가면서 본인의 예술적 지식과 재능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주변 사람들은 딱히 관심도 없고 그렇게 예술적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지금 현재 상태는 말로는 뭔가 한다고는 하는데 딱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위에 얘기한 걸 토대로 정리를 해보면, 예술병이란 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은 받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결과물은 없거나 미비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뭔가 딱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예술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 반박씨, 네 말이 맞아. 자, 그럼 나는 예술병에 걸린 걸까? 진짜 나는 예술병에 걸린 걸까? 일단 내가 내린 정의에 답을 해봅시다. 내가 나한테 답을 하는 거야. 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은 받고 싶은데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결과물은 없거나 미비한 사람. 이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자, 1번 뮤지컬 배우, 2번 싱어송라이터, 3번 전국 배우. 근데 이거를 다 얘기하면은 나만 비참해지니까 2번, 3번 싱어송라이터, 전국 배우는 완전 예술병이다. 예술병 맞습니다. 네. 넙죽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고, 예, 뮤지컬로만 해보자고. 뮤지컬 배우로서도 예술병인가? 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받고 싶지. 그 인정이 어느 정도냐? 대극장 뮤지컬 조연급 이상, 그러니까 대중들은 잘 몰라도, 아니 거의 몰라도 이 바닥에 뮤덕들은 알만한 정도는 되고 싶은데 아직 그러고 있진 않다. 아니, 않다기보다 그러고 있지 못하다. 그건 나의 희망사항이다. 근데 그렇다고 나는 뮤지컬 배우다, 난 배우니까 그만큼 나를 대우해줘라 라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우라는 직업,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직업 호칭은 본인이 본인을 소개할 때 저는 배우입니다, 가수입니다, 화가입니다, 뭐 등등 본인이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 뭐 사장님은 다 되지.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이 뭐 나는 거기 사장입니다, 그건 되지. 본인이 돈을 썼고 본인이 오너니까 본인이 붙여도 되는 거지. 나는 사장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예술 분야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 분야는 본인이 백날 나는 배우, 가수,
화가입니다 해봤자 다른 사람이 배우, 가수, 화가 뭐 그렇게 불러줄만 해야 그 사람이 그 직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봐. 그래서 나는 그 어디서 뭐 비행기 타면 직업란 뭐 쓰는 거 있잖아요. 직업란에 직업을 쓰라고 할 때마다 이제 머뭇머뭇해. 이거 뭐라고 써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그래도 뭐 뮤지컬 18년 했으니까 뭐 뮤지컬 배우 쓰긴 하는데 아무튼 말이 길어졌지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나의 희망사항은 저분은 뮤지컬 배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내 입으로도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형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딱 요 정도? 요 정도 인정받고 싶어. 근데 이 정도로 인정할 만한 결과물은 몇 개 없지. 너무 옛날에 10년 이상 전에 대극장 조연을 한 3개 했나? 미스사이공에서 투이, 모차르트에서 슈카네더, 영웅에서 와다. 근데 뭐 아무도 몰라. 근데 하긴 했다. 진짜 증거도 있다. 와다로 하얼빈도 갔다 왔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직 예술병이 맞다. 아, 쓰라린다. 아, 가슴이 쓰라린다.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고 지금 뭔가 딱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결과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꼭 뮤지컬 넘버는 아닐지라도 계속 연습하는 겸 기록 남기는 겸 커버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연기 공부도 나름 하고 있거든. 연기 공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건 검증이 되진 않겠네. 맞아. 또 지금은 작품을 안 하고 백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예술병 맞다. 예술병이다. 이 젠장을 쓰라린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술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유튜버 김알파카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나랑 동갑이야.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거긴 한데 뭐 그분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친근함의 표현이야. 친구야, 기분 나쁘다면 답글 달아줘. 다음부터는 친구라고 안 할게. 아무튼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30대가 되면 자동으로 고쳐진다.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더 이상 기생충은 못 하겠으니까. 근데 30대 후반, 40대까지 못 고치고 인정을 못하면 폐인이 된다라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나는. 근데 솔직히 나는 기생충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음악 하겠다고 이제 회사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는 공부고, 손 벌릴 수는 없고 반대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장 내가 시간을 적게 투자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이 과외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쉽게? 그래도 비교적 쉽게 우리 학교 얘기하면은 과외 전단지 붙이면은 찾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아파트에 막 전단지 붙이고. 그래갖고 막 과외 4개 하면서, 음악 공부하고. 음악 공부하다가 이제, 뮤지컬이란 게 있구나. 뮤지컬 오디션 보고. 그러면서 오디션 봤지? 오디션을 봐서 명성하고 된 거야. 그때부터는 작품 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진짜 그냥 차비 수준?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내가 이거 하면서 돈을 버니까 딱 그만큼 거기에 맞게 작품이 크든 작든 거기에 맞게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 그 다음 작품도 하고 했지. 근데 그렇게 작품이 크든 작든 그 벌이에 맞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벌이에 맞게 살라고 이혼도 한 거고 아니, 지금은 또 백수지만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뭐 또 내년에 하기로 한 계약한 작품도 있으니까 실업급여 받으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고 그래서 예술병 말기 환자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엄청난 분기점에 있는 건 사실이다. 과연 내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불안은 엄청나게 크지. 근데 이게 웃긴 거는 이 불안은
29살 때부터 있었다는 거. 26살 때 음악 하겠다고 회사 때려치고 막 이것저것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저것 해보다가 27살 때 명성황후 앙상블로 데뷔할 때까지는 무대에 그냥 오르기만 해도 좋았지. 불안 뭐 그런 게 어딨어. 불안감보다는 그냥 전투력이 더 강했지.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초기 예술병 환자였던 거겠지.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2년을 보내니까 와 1년에 한 작품 하기도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이거 앙상블만 해서는 이 바닥에서 오래 못 있겠구나 싶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조연에 도전을 했는데 뭐 되겠어? 안 되더라고. 불안했지. 근데 그때 미스 사이공 오디션이 떴는데 이게 됐네? 투이가 됐어. 아마 그때 미스 사이공 투이가 안 됐으면은 아마 예술병이 치료되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까 알파카 친구가 얘기했던 30대라는 예술병 치료 백신을 맞았는데 그때 내 예술병이라는 놈이 더 강력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40대 중반, 45세, 만 나이로 44세. 다시 한번 백신이 나를 엄습하고 있어. 어찌 보면 이렇게 자기 객관화를 해보려고 하는 게 나름 백신을 맞고 있는 중이지 않을까 싶어. 그렇다면 해결책은? 해결책.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려고 노력해라. 그럼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위에 내가 내린 예술병의 정의 중에서 현재 내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결과물이 없고 미비하다는 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건 제껴두고, 그렇다고 지금 딱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면 이걸 바꿔보자. 지금 딱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다를 지금 당장 right now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로 바꾸면 되는 거지 않을까? 그지?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지. 말로만 해도 되잖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말로만. 나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 그러겠지. 그래서 이 방법을 써보려고.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자. 그럼 되지 않을까? 몇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표되는 기록을 남긴다면 그래도 딱히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되지 않을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마감일을 정해놓고 부끄럽더라도 커버 영상 하나, 연기 영상 하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 객관화 영상 하나, 이렇게 야부리 터는 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거든. 내가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 근데 이렇게 내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털어내다 보면은 조금 말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 뭐 자기 객관화도 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퀘스트처럼 내가 해야 하는 일처럼 해내다 보면은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지 않을까? 지금 딱히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 예술병 걸린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건 평생 예술병에 걸려 있지만 그래도 남한테 기생충처럼 패 끼치지 않고 예술이란 걸 하면서 자급자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에 다짐한 걸 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마감일을 정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예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퀘스트처럼, 직장인처럼.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 또 내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 얘기하고 끝내볼게. 그 김창옥 아저씨 알지? 김창옥 아저씨가 한 얘기야. 하려고 할 때 기분 좋은 것보다 끝냈을 때 기분 좋은 일을 해라. 지금 나는 이 대본을 마치고 있거든.
지금 마무리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기분이 너무 좋아. 영상 하나 찍어낼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아. 또 아까 위에 다짐했던 연습한 기록을 남길 때도 기분이 좋을 거야. 그렇겠지. 퀘스트 하나를 끝냈으니까. 아무튼 나는 이걸 할 거야. 내가 다짐한 걸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줘. 안 하면 욕해도 돼. 내가 내 입으로 공표한 거니까. 근데 아직 정확히 며칠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걸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진 못했어.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고 2주 안에 뭔가를 할 거야. 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은 안 할게. 알아서 해. 잘할 거야. 힘내고 같이 파이팅하고 평생 예술병에 걸려있지만 남한테 기생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예술병 환자로 한번 살아보자고. 화이팅!